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뒷북치며 손 내민 문 헛소리 착착해 아베 단호박 노우. 자, 이번 일본의 우리 네. 경제 제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오늘 지금 뭐 30대 재벌 총수를 모아놓고 뭐 대책회의를 한다는데 참 대책회의가 되겠습니까? 네. 이야기 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이르다 엄마님, 저는 한국당 청문대 괜찮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기대를 못 하셔갖고 그런 대로 또 하나보다 했는데 나름대로 뭐 저는 아주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조국 부른 거에 비하면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정말 확실하게 일어서야 될 때라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기를 바라서 네. 대가리 깨지는 날 꼭 온다고 권마다님께서 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요 문재인이 난 너무 기가 막힌 게 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왜 30대 재벌을 불러갖고 지금 바빠갖고 정신없는데 거기서 무슨 강의하려고 뜻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문재인 한 말 중에 우리가 뭐 들을 말이나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정말 뻔뻔스러워요. 대책이 없고요. 지금 네. 강경책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요. 지금 다 놓습니다. 무슨 뭐 18일까지 일본에 대해서 무슨 제시한 것도 놓고 뭐 다 놓고 일단은 국제적인 여론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가까웠어요. 자, 이 사건이 국제적인 여론전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네. 여론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론전 시간 많이 걸립니다. 단칼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누구 편이냐? 일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방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대응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큰 흐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보다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대응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 결론을 빨리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결할 생각이 아니고 지금 뭐 국제사회에 여론을 한다? 미국에 사람 보낸다? 미국 오늘 뭐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입 다물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당신 일본 편, 우리의 입장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미국이라면 한국 편들래, 자, 문재인 정부 편들래, 아베 편들래, 누구 들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런 말하면 뭐 기분 나빠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베 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전략에 아베는 손들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손들어 줘서 우리는 중국 눈치면서 여러 개 있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디 편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탁하더라도. 지금 일본 애들이 이제 이게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일본 전문가들하고 제가 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본 사람들, 자기들 일본 지식인들 만나면 일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한국이 자기들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베가 그런 말 우리 있긴 있죠. 네.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는 이야기 하는데 우습게 보는. 네. 그러니까 이 아베도 그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를 우습게 봐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한테 완전 납작 엎드리면서 현재 무슨 뭐 우리 징용 근로자 이야기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딱 덤벼드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라는 분위기가 일본 사회 이른바 지식인이라든지 일본에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도 알고 그걸 우리가 용인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무슨 뭐 불매운동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을 위해서 뭐가 나은 것인지. 불매운동은 대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청와대 하는 거 보면 답답한 거죠. 네.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푹 일본이 찌르니까 그것도 일본에서는요. 지금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느냐를요. 이 중국처럼 우리나라 뭐 롯데라든가 불이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우선국이라는 특혜를 준 거를 거둬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3가지에 대해서 재료인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안 하겠다. 이거는요. 꼼짝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너무나 치밀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베가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일본의 재무성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요를 통해서 경제인들까지도 계속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에 대해서
무슨 무시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손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현정이고 뭐 정의용이고 뭐 통상교섭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청와대에서 벙커에서 지들끼리 오글오글 잊으면서 뭐 내가 뭐 간도 적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미국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땅콩 먹으면서 내 맥주나 마시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두 번째를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드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사드 때는요, 중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또 중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시진핑이 말하자면 폼 잡은 건데요. 아베는요, 폼 잡은 게 아닙니다. 딱 도마에 놓고 딱 머리 꼬리 딱 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그거 보고서 절반이 좋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사드 때 우리가 중국 물건 불매 운동 했습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브랜드 이런 거 우리가 안 하고 뭐 샤오미라든가 하이얼이라든가 이런 거 안 사기 운동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니크로 점주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다. 반토막 났다. 이렇게 울면서 지금 아까 올려주셨는데 마트에서 일본 물건 빼고 유니클로 뭐 무인양품 이거 다 하고 이거는 목표를 갖고 좌파들이 찍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일을 통해 가지고 쟤네들은요 다음 총선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요 대책 없는데 반일밖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의 대일 전략이라는 건 최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면서 뭐 긴급 의제로 우리가 올렸다. 아니면 WTO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올린 겁니다. 근데 그 올린 것도 뭐 3년 후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일단은 사고가 터지면은 경찰에다가 내 오토바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신고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 정도의 신고의 레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무슨 큰일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문재인. 바로 그 현주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5대 재벌 회장들, 총수들을 네. 불렀어요. 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부총리라는 사람이. 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비밀리에 네. 일본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비밀리에 일본을 가가지고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르면서 언론에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비밀리에 가려는까지 보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문제를 이제 관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비밀리에 마크에서 일을 해보는 게 다 망쳐버린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누구 만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동선 자체가 딱 위축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껌껌이 아니 그 불러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자가. 그리고 껌껌 방해만 하고 있는데 기업들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현재 그 대기업들은 전 세계 인류입니다. 현대, 삼성, LG, SK 인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삼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류들이 지금 인류를 불러다 놓고 훈계하고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발 삼류들은 빠지세요. 제발 빠지십시오. 대한민국은 인류들한테 좀 맡겨주세요. 지금 제발. 네, 왜 그래님께서 기업 회장에 가는 게 개그죠. 정말 한심한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양향자, 지금 이분이 뭐 인재개발 원장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써요. 첫 번째, 더 이상 이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 애국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수출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하지 못했는데 오로지 반도체만을 정말 일본도 저 뒤에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1위를 하게 했는데 그 견고한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아주 아픈 얘기입니다. 저는 왜 이런 분을 왜 놓쳤는지 자유한국당에. 이런 분은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입당을 시켜가지고 꼭 당선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 터는 데 써야 되는데 이분도 속에 있는 것만큼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 정말 판문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진짜 우리 국민 다 알고 있는데 이 경제를 이 정도로 망칠 수가 있으며 지금 아베는 뭡니까? 무릎 꿇고 삼보 일배 하면서 와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아베는요. 이런 거 완전한 항복을 문재인한테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베는요.
끝까지 노할 겁니다. 여기 트럼프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즉 화이트하우스에서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아마도 문재인에게 즉 트럼프는 또 하나의 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미국에다가 또 양보하고 일본에다가는 3보에 1배하면서 최악의 카드를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항복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 나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쁜 대통령입니다. 네. 이런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진짜. 네.